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당신. 당신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집에서는 관계에 따라 엄마, 아빠, 삼촌, 이모.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라 이대리, 김대리, 차장, 팀장. 그렇다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당신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노동자, 근로자.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로자는 왠지 뭔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사무직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는 것 같고, 노동자는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뭐 되게 낮은 급여 받고 하는 뭐 배달원이나 그런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내 느낌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노동자라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노동자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는 편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근로자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전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근로정신대 전시근로동원법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은 일제에 복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선 노동자에게 근로자라는 말을 썼고,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착취를 자행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은 일본 패망 이후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1961년 군부 독재의 시작과 함께 다시 사용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1923년부터 40년간 써오던 노동절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며 노동자라는 말을 지웁니다. 권능에 앞장선 근로자의 날.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중단 없는 경제 건설과 올해 수출 목표 10억 달러 달성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의 인내와 용기로서 계속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까지 군부 독재가 바라는 것은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가 아니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순종적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암흑시대를 예고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라는 단어는 정부, 언론, 회사에서 쓰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억눌렸던 분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전국을 뒤엎은 노동자의 함성. 공돌이 공순이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고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주체적 의미가 담겨있는 노동자, 복종의 의미가 담겨있는 근로자. 당신은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입법 사례와 국제기구 어디에도 근로자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군부 독재를 거치며 한국에서만 쓰이는 근로자라는 말, 이제는 노동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우리를 부르는 말, 바로 발전 노동자입니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재산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프랑스 초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민교육 중학교 3학년 과정.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분담금을 더하고 교통수단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시오. 중학교 때부터 급여 명세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장 폐업에 맞서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모의 단체 교섭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회사와 단체 교섭, 전략 전술을 한 학기 내내 배우기도 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일반고 사회과 교과서 17종 전체를 분석한 결과 4,612쪽, 노동 관련 내용은 83쪽, 고작 2%뿐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평균 27%를 노동 교육에 할애하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참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집니다. 강력 범죄자들이 나와 있는 수배 전단지. 강력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항상 노동자풍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커서 노동자가 되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 불대에서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노동조합은 항상 과격하며 경제를 망치는 필요 없는 조직일까요? 아니면 착취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일까요? 여러분은 김무성과 오바마의 말 중 어떤 말에 동의하시나요? 치열한 취업난을 뚫고 시작한 회사 생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동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겹게 일하고 때론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노동자 한 명이 혼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 노동조합으로 함께 뭉치고 단결하는 것뿐입니다. 일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일하는 당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노동조합입니다. 한국 사의 60%의 전기를 만드는 곳, 화력발전 5개사. 화력발전 5개사에서 일하는 발전 노동자. 애초에 발전 노동자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2001년 발전소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에서 화력발전 5개사를 분할시켰습니다. 전력노조에서 화력발전 5개사 단일노조로 분할, 발전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발전소 민영화. 전기 민영화를 막기 위해 발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온 국민이 응원하고 가족까지 함께했던 38일간의 발전노조 파업. 발전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전기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와 재벌은 계속 발전 민영화를 노렸고 2003년 남농발전 매각 실사 저지투쟁, 2006년 발전 5개사 통합을 위한 발전노조 파업, 2007년 증시상장 저지투쟁,
2013년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까지 발전노조의 역사는 국민의 정기를 지키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발전노동자의 땀과 열정이 국민의 정기를 지켜왔고 앞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 어떤 각오를 갖지 않으면 그 관습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섭니다.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 삭감, 복지 삭감, 상시 퇴출제 도입이 절실했고 이것은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영평가가 아무리 좋더라도 민주노조가 있으면 꼴찌 점수를 주어 공기업 사장을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노조원들을 배, 사과, 토마토 이렇게 과일 이름으로 분류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노조를 파괴하려는 한전 자회사의 집요한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발전 현장에서 노조 무력화는 동서발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발전은 회사의 협조적인 직원을 포섭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발전 노조를 해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 노조 탈퇴 대상 직원들의 성향을 과일로 표시해놨습니다. 탈퇴 찬성 직원은 속까지 하얀 배, 찬반이 애매하면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사과, 끝까지 탈퇴를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직원은 속까지 빨간 토마토로 분류했습니다. 노조 탈퇴에 반대한 직원들은 근무지를 이동시키고 인센티브에서 배제한다는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노총 탈퇴 찬반을 묻는 투표함의 불법 개봉까지 시도했다, 실패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작성된 문서에도 간부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필요성을 집중 교육하고 각 사업소장이 노조 탈퇴를 추진할 사람을 직접 발굴한다고 돼 있는 등 개입 정황이 드러납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기업별 노조로 가입시키기 위해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인사권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발전에서 먼저 친회사 기업별 노조인 동서노조가 설립되고 동서노조를 시작으로 남부노조, 서부노조, 중부노조, 남동노조까지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 5개사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발전 노조 파괴를 위해 정부와 발전회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2016년 6월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에서 동서발전회사의 불법적인 지배 개입을 인정하며 회사와 사장, 노무 담당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로 발전노조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회사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기업별 노조는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발전 현장에는 발전 노조와 기업별 노조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회사 주도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는 발전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라 정부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제 퇴출을 위한 성과연봉제가 동서발전에서 먼저 기업별 노조와 체결되었습니다. 기업별 노조 설립 이후 발전회사에서는 임금 피크제, 퇴직금 삭감, 학자금 지원 폐지, 경조휴가 축소 등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될 때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법에서는 회사의 지배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 개입으로 노동조합이 힘을 잃는다면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권리도 잃게 됩니다.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회사의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발전노조는 민주노조를 지켜왔습니다. 발전노조의 땀과 열정으로 민영화를 막아왔습니다. 발전노조는 조합원의 참여로 발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민주노조로 단결하고 힘을 모을 때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발전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발전 노조입니다.